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기조 연설을 맡은 윤송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AI 시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가트너는 현재 AI 기술이 신기술의 성숙도를 표현하는 하이프 사이클에서 기대의 정점 단계에 이르렀다고 분석합니다. 또 이런 AI 하이프 현상에 대한 우려도 상당한데요. 이런 하이프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또 과장된 홍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은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한 로봇 택시가 곧 상용화될 것이라고 홍보해왔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고 현재 기술력으로 당장 현실화되기에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과도한 홍보들은 AI가 현재보다 훨씬 더 발전된 것처럼 보이게 하여 AI에 대한 과열된 투자 경쟁, 또 지나친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현재 알파벳과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이 4개 빅테크 회사가 AI 사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한 금액만 자그마치 260조에 달합니다. 이는 작년에 폭발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던 해외 금액보다 45%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 기업들의 대표들도 이 투자가 수익을 내기까지는 또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현상 속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상황을 또 닷컴 시대의 그런 붐과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증폭된 기대와 과대평가의 거품 뒤에는 어떤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다가온 AI 시대를 상상하면서 어떤 상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도 하고 많은 기대가 교차하기도 하지만 저는 기술이 인간의 가치와 의미를 중심으로 발전하는 가장 인간적인 미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발전뿐만 아니라 기술이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인 윤리적 문제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문제를 함께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논의를 하고 기술에 대한 이해를 하고 기술의 한계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기술을 지혜롭게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로 인해 치러야 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 디바이드 등에 대한 그런 대가는 우리의 몫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신기술의 기대의 정점 그리고 AI 하이프이 증폭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에 대해 고민하고 또 신중하게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롭 라이 교수님과 메란 교수님이 공동 집필한 시스템 에러에서는 우리가 직면하는 진짜 문제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직면하는 진짜 문제는 최신 기술을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혁신이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할 때 서로 충돌하는 가치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찾는 것,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적처럼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기술 발전과 경제 이익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상충하는 가치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필요한 AI 윤리와 AI 윤리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인간다움을 잃지 않고 AI 기술을 더욱 지혜롭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인간의 본질적 능력인 창의성의 중요성 그리고 창의성을 어떻게 고양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AI 기술은 양면성과 트레이드오프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제공하는 편리함과 또 이익이 있는 한편 그에 따른 불이익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한 예로 자율주행 차량은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고 운전시간을 다른 활동에 투입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의 집합체입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운석 종사자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는 것이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물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밖에 해킹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사고시 책임 문제 등 기술의 장점 이면에는 다양한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기술 발전으로 인해 우리가 교환해야 되는 그 대가가 인간다움, 인간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술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비인간화 현상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인간화는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의 영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사람이 기계의 부품처럼 다뤄져 인간다움을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술 발전으로 인해 우리가 지불하는 대가 중 가장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AI가 이미 존재하는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비인간화가 21세기에 들어서 새로 나타난 문제는 아니지만 AI 기술은 기존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던,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더 증폭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은 우리의 필요를 빠르게 파악하고 시간적, 비용적 효율을 높여주는 반면 사용자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상품화하여 어느새 개인의 취향과 선호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벨기에 출신의 철학자인 마크 코겔버그는 인간이 데이터를 짜내는 스마트폰 가축으로 전락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또 인류학자 유발 하라리는 휴먼 해킹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고리즘이 데이터를 착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의 취향과 선호를 특정 방향으로 조작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근데 AI 알고리즘이 인간의 개성과 다양성을 획일화하여 인간의 가치를 잃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또 비인간화 문제와 더불어 AI 기술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발전된 AI 기술이 인간의 집중력이나 비판적 사고 같은 능력과 같은 인간의 본질적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합니다. 또 이런 현상은 이미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한재생되는 쇼츠 컨텐츠에 익숙해진 사용자들은 집중력뿐만 아니라 문해력도 잃고 있고 틱톡이나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타고 유행하는 각종 챌린지, 패러디가 전 세계인들의 문화적 취향을 획일화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강력한 알고리즘은 사용자들을 필터 버블에 가두어 비판적 사고 능력을 약화시키고 이는 결국 사회적, 정치적 양극화로 이어져 사회 시스템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잘못 사용된 딥페이크 같은 기술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사회가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는 것에서 나아가 더욱더 서로를 믿지 못하는 탈신뢰 사회로 전락하게 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2023년 슬로바키아 선거 직전에 진보당의 리더인 미알 시메츠카와 언론 기자가 불법적인 선거 전략을 논의하는 것처럼 조작된 오디오 클립이 페이스북에 등장한 바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이 클립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선거 직전 시기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해명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진보당은 근소한 차이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더욱 확대되면 인간사의 신뢰라는 가치를 기술 발전에 대한 대가로 지불할 수 있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기술들을 잘 알고 잘 활용하고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익스트림한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런 문제와 가능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사회에 그런 세이프티넷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중요한 가치를 AI 기술로 의해 잃지 않기 위해서 또 올바르게 확립된 AI 윤리 기준도 필요합니다. AI 윤리라는 것은 AI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또 AI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규정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기술의 순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이런 자발적인 규제는 생명공학에서도 나타난 바 있습니다. 생명공학 윤리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통해 인간의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해서 이 기술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규정하고 스스로 이를 지켜간 선례가 있습니다. 그 결과
신기술을 사용해서 유전자 편집 아기를 출산하게 한 연구자는 생명공학 학계와 전세적인 비판에 직면하여 연구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생명공학 윤리의 사례와 같이 AI 기술 개발에서도 윤리성이 고려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비슷하게 킬러 로봇 개발 금지처럼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명확히 규정하고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은 발전시키는 반면 인간성을 침해하는 기술의 개발은 방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AI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AI 기술은 광범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AI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또 AI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규정하여 가이드라인과 정책 등 가드레일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논의와 합의가 중요할 것입니다. 이미 EU는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모든 EU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AI 주권이 강화되고 또 경쟁 구도가 심화되는 이 시대에 이런 규제는 AI 윤리와 안정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각국의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고 또 국제 신뢰의 질서를 견고히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AI 윤리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후적으로 무엇을 막고 방지하는 것보다는 개발 초기부터 처음부터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개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기존의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을 사전에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AI 기술을 개발할 때 개발자가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공학뿐 아니라 인문학이 골고루 융합된 다학제적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저커버그도 내가 배운 가장 고통스러운 교훈은 20억 명을 연결했을 때 인류의 모든 아름다움과 더불어 모든 추악함까지 보게 된 것이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또 트위터를 만든 잭 돌시 또한 트위터에서 게시물이 얼마나 많은 좋아요를 받았는지가 인간 행동에 주는 영향을 미리 고려할 수 있었다면 후회가 덜 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사람들이 기술과 기능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는 것은 향후 발생할 혼란과 부정을 미리 방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생각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대학교에서는 컴퓨터 공학 전공자들에게 윤리를 포함한 다학제적 교육인 인베디드 에틱스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컴퓨터 공학 및 엔지니어링의 기술적 내용을 학습할 뿐만 아니라 윤리학, 정치학, 철학과 같이 다양한 학문을 통합한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이 융합교육은 하버드 컴퓨터공학과 대학 바바라 그로스 교수가 강의 중에 학생들에게 던진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로스 교수님은 전공 학생들에게 그들이 수행해온 과제의 윤리적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냐는 질문을 던지셨는데요. 놀랍게도 이 질문에 손을 든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그로스 교수님은 심각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철학, 정치학, 인문학과 교수들과 협력하여 커리큘럼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한 인베디드 에틱스라는 프로그램이 다른 학교들로도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다학제적 교육은 예비 개발자로 자라날 학생들이 기술적 지식과 함께 사회적, 윤리적 문제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갖고 또 다른 이와 소통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그런 기술 시스템을 설계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 알고리즘을 개발할 때 탑승자와 보행자 안전 중 어느 것을 더 우선시해야 할 것인지, 밖에서 취합되는 여러 가지 센서리 정보들을 어떻게 프로세스해야 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많은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문제가 될 텐데요. 이런 문제들을 개발자들이 포착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그 복잡성에 대한 이해하고 또 가장 좋은 대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과정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Embedded Ethics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NC문화재단은 이런 취지에서 Embedded Ethics의 개발과 커리큘럼의 연구, 그다음에 개발, 그다음에 를 후원을 하고 있고요. 또 이 프로그램은 이미 오픈 소스로 또 그 커리큘럼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적 배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재단은 스탠포드 대학에서 열린 Embedded Ethics 컨퍼런스도 같이 후원을 한 바 있습니다. 행사는 미국 내 여러 대학 교수님들이 참여해 연구 성과와 실제 강의 경험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고요.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그 대화와 연구의 깊이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분이 처음 Embedded Ethics 관련해서 교실에서 질문을 던지셨던 바바라 그로스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으로 현재 국내 대부분의 대학에서 AI 전공 또 AI 융합학과가 신설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예비 개발자와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AI를 개발하도록 돕기 위해서 다학제적 교육 과정에 대한 적극적 논의와 도입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AI 윤리 교육을 통해 책임감 있고 안전하게 AI를 개발하도록 하는 환경을 갖추는 것에서 나아가 AI와 함께 균형 있게 공존할 수 있는 우리 미래 세대를 또 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덕목이 미래 세대에게 중요할까요? 저희 재단은 그 답이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에 있다고 생각하고 창의성, AI의 윤리의 연장선상에서 창의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AI 기술로 인한 자동화와 최적화 덕분에 우리 삶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술의 편리함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주체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잊고 창의성으로 생각하는 태도마저 잃게 된다면 그때 우리의 삶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단순히 즐거움만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즐거움이 쉽게 얻을 수 있는 쾌락이라면 의미 추구는 등산처럼 고통을 스스로 극복한 뒤 얻는 더 큰 행복감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며 의미를 찾고 그 속에서 진정한 성취감과 행복을 느낍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AI 기술이 인간의 본질적 능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편리함을 제공함과 동시에 인간의 창의성의 근간을 이루는 집중력과 개인의 개성, 선호를 약화시켜 비인간화 현상을 촉진하고 우리의 창의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창의성은 거대한 미술 작품이나 기억에 남는 음악을 만들어내는 그런 창작 작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과 유용한 것을 만드는 사람이나 과정의 특성입니다. 어떤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죠. 생성형 인공지능이 제작해낸 결과물들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새로워 보이고 완벽한 기술을 갖고 있고 마치 세상에 없던 것을 창작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AI가 한 일은 많은 데이터로 학습을 하고 인간이 오랜 기간 동안 인간의 생각과 창의성에서 활동해서 나온 결과들을 빠르게 학습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물을 생성해낸 것에 불과합니다. 음악, 영상과 같은 예술 작품에 깊이와 의미를 부여하고 AI 기술과 다른 분야의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나아가 AI가 제시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혁신을 이루어내는 이 모든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AI 기술력에 인간의 창의성이 더해질 때 비로소 유용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한 예로 NC문화재단에서 만든 AAC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AAC는 구어 소통이 어려운 이들의 의사소통을 돕는 도구인 보안 대체 의사소통 앱인데요. 저는 이 서비스를 2015년부터 운영을 해왔고 특히 이제 최근에는 그 서비스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편에서는 특히 NC소프트의 AI 음성 기술을 탑재했고요. 기존에는 기계 음성 한 가지만을 제공했지만 이제는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자기의 감정을 담아서 다양한 목소리를 표현할 수 있게 됐고 더 가깝고 더 본인의 정체성에 가깝고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소통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저런 의미와 가치를 판단하는 주체는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AI를 창의성을 강화하는 상호 보완적인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기후변화나 불치병 치료와 같은 인류의 문제들을 AI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때 보다 인간적인 미래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창의성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능력입니다. 이런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또 가능할까요? 제임스 카프만 교수님 또 로날드 베게토 교수님은 창의성의 발달 단계를 이렇게 네 단계로 정의했습니다. 전문적 창의성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중대한 발견이나 작품을 만들어내는 반면 일상적 창의성은 매일 새로운 도전이나 시도, 통찰에서 발견되는 창의성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요리 중 재료가 부족하거나 없을 때 대체 재료를 사용해 새로운 조리법을 만들어낸다거나 사무실에서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파일 정리 방법을 도입한다거나 이 모든 것이 일상적 창의성의 일부입니다. 일상적 창의성은 일상 속에서 사고하는 힘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데요. 이 두 형태의 창의성은 서로 의존적이고 일상적 창의성은 훈련을 통해 전문적 창의성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하여 좀 더 새롭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발전을 일궈나기 위해서는 우리 매일 생활 속에서 작지만 새로운 시도를 지속하고 통찰을 쌓으며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힘을 키워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시대를 살아갈 미래 세대들에게 일상적 창의성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NC문화재단은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 환경에 높은 관심을 가져왔고 그 일환으로 바로 이 사옥에 프로젝토리라는 공간을 열었습니다. 프로젝토리는 프로젝트와 실험실을 합친 단어로 각각의 프로젝트를 자유롭게 펼치는 실험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마음껏 시도하고 실패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을 찾아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 커리큘럼이나 교사가 없는 환경에서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자율성을 키우고 또 다른 멤버들과 생각을 주고받으며 나와 다른 의견을 수용하는 관용의 자세를 배웁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 본연의 가치를 찾아가고 창의적 자신감을 꾸준히 성장시키게 하는 기틀이 되고 이런 미래 세대들이 AI 기술의 급격한 변화와 발전 속에서 주체적으로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다가오는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적응해 나가면서 그 변화를 기회 삼아 주도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I의 발전은 우리를 미래로 가는 갈림길에 서게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AI가 노동에서 인류를 해방시키고 불치병을 치료하고 인류의 행복과 복지를 증진할 것이라는 유토피아적인 전망을 제시합니다. 다른 일각에서는 AI가 비인간화를 가져와 인류 생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런 긍정론과 부정론 사이에서 우리는 가장 인간적인 미래로 나가기 위한 올바른 길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 그리고 과열되는 기대의 정점에 서 있는 우리는 그 환상 너머의 미래를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는 AI와 함께하는 세상은 기술로 인해 인간이 위협받고 인간다움을 잃어버리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와 가치를 중심으로 AI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세상을 지칭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사전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AI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AI 기술 개발의 다양성과 포괄성 그리고 윤리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도록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비단 개발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 기업, 교육자 그리고 시민 모두가 이 대화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이 또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지 하는 것이 이 대화와 우리의 선택, 작은 선택들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인간만이 가진 창의성과 기술과의 시너지를 통해 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면서 인간다움을 지켜낼 때 우리는 가장 인간적인 미래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올 AI 시대에 대한 우리 미래 세대 프로젝트의 멤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짧은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I한테 한마디? AI들이 사람들을 더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생활에 많은 도움을 줘서 고맙기도 하지만 너무 통제불능이 될 때까지 발전되지는 말자. 인간놈을 생각하지 말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나 도움 필요한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행동들을 해주면 좋겠어. 욕심 안 부렸으면 좋겠어. 우리 일자리에 대해서. AI 잘하자. 인공지능아, 잘 지내자. 이게 손이야. 자, 이게 손이라 그래.